저희는 전문가 두 분과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브리핑 같이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방역당국에서 다 말씀하신 대로 이 수도권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염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9%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감염원 미상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 집단 발생과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못 찾으면 결국 감염원 미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방역당국의 이 통제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연결고리를 끊으려면은 지금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방역당국이 잘 쫓아가서 빨리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무증상 감염인 경우 그걸 찾아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남고 또 새로운 엉뚱한 곳에서 새로운 감염이 나타나는 것이 연속되고 있죠.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무증상이든 어쨌든 자기가 원하게 되면은 무조건 진단검사를 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가 너무 한정돼 있어요. 일주일에 1,000명 정도라면 그다지 많은 숫자가 아니고 또 취약지역 먼저 하고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경기도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이 직원을 가진 데에는 50% 지원해주겠다. 뭐 5명인 경우는 뭐 2군데 합쳐서 하라고 그러는데 예. 이 전체를 봐서라도 이 진단이라는 거는 너무 단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 감염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어요. 예. 즉 2, 3일 후에 감염되었을 경우 자기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면역 진단 방법을 도입하면 대규모로 할 수 있거든요. 예. IgM 같은 것들을 지금 외국에서도 대규모로 하고 있고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들도 사실은 그 진단으로 나온 거예요. 면역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면역이 되어 있지만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가 있고 과거의 경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동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더구나 IgM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격리시킬 수가 있고요. 장점은 대규모로 많이 할 수가 있고 예. 조금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역학조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 우리 방역당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 방법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사례들 좀 위주로 짚어보면 예. 지금 구로구 이제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역시도 이제 반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혹여나 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치웨이라고 하는 이게 방문 판매 업체에 방문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64세 남성이신데 그래서 3일부터 자가격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들어갔고 자가격리를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6일에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진단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확진 판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중국 동포교회에 약 한 9명, 그러니까 8명이 더 확진이 된 거죠. 네. 총 9명이 된 건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역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하는 부분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증상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경계심이 풀어지잖아요. 증상이 나타나면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거나 아니면 방역을 더 철저히 할 텐데 무증상 상태가 되다 보면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접촉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전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분 혼자겠냐는 문제예요. 그럼 리치웨이라고 하는 방문 판매 업체를 방문했던 분들 중에 무증상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예.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모든 사람을 다 이 경로를 파악을 해서 다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경증에서 그러니까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무증상 상태에서 충분히 보균자로서 다른 사람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려운 거나 뭐 문제가 됐던 곳을 한번 방문한 분이랑 모두 다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주 노동자 기숙사 사례가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학습을 한 건 사실인데 이번에 리치웨이 이쪽에서 중국 동포교회 쉼터로 지금 이어지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본부장께서도 3일 이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다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이주민 노동자가 감염에 취약한 것은 결국에 이 3밀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이주 노동자의 특성상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거주지들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감염률, 전파율이 높을 수가
수밖에 없어요. 예. 더구나 또 한 가지는 이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자기가 증상이 있어도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이 감염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에 있어서 수천 명씩 나왔거든요. 예. 아주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우려가 심각할 수가 있고 또 문제는 그럼 과연 거주지만 그럴 것이냐?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현장들, 작업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고 예. 거기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네. 이 사회적인 접촉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 또는 선제적으로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예.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사실은 네.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나 이런 데 문제는 있지만 가능한 한 이런 데에서 집단 발생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주민 쉼터뿐만 아니라 작업장도 이제 선제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천에서는요, 아울렛 아동복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쇼핑센터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도 많고 특히나 아동복 매장이라서 더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방역당국에서 이 부분을 다 찾아낼 수가 없겠죠. 결국은 CCTV라든지 카드 사용 또는 휴대폰 위치 지적 정도로 찾아내겠는데 물론 다 찾아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 거고 뭐 옷도 입어보고 서로 밀접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라도 감염될 확률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꼭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동선에 겹치는 이 동선이 안 겹치더라도 그 시기에 하여튼 그 아울렛에 있었던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다 한번 진단검사를 받아보고 예. 네. 증상이 없더라도 자기가 걱정이 되면 한 번씩 지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수도권 지역에 이제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뭐 매장 방문자가 또 다수라고 하고 지금 접촉자와 또 동선 같은 것들을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더 이제 혹시나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또 경기 광명시 사례를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 입소자, 종사자 6명이 지금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그런 상황인데 이 보호센터 입소자 중에 71세 여성 A씨가 있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용인시의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생과 함께 지난 7일 날 확진 판정받은 71세 여성이 용인 신봉동,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이 큰나무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석한 걸 알려지고 31일 날 참석을 했거든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이 구로에 거주하고 있는 건 알려지고 있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왜 교회를 신봉동까지 갔을까, 수지까지 갔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예.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이분이 광명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어르신 보호센터 라는 곳이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게 보호를 하는 곳이에요. 예, 예. 여기에 이제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보호센터에 가셔서 거기서 계시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이제 이게 전파가 된 건데 입소자 3명 그리고 시설 종사자 3분 이렇게 이제 근데 좀 제가 올 때 걱정되는 건 입소자 3분이 다 80대 분들이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사실 좀 취약하잖아요. 또 예. 위험하게 중증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광명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이 관 전체가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회복지관 위에 한 층에 지금 보호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보호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상시 근무자만 58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분들 다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이게 산발적으로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지역 교회 그다음 밀폐된 공간이죠. 이 큰나무 교회라는 곳도 소규모 교회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큰 교회는 예.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2m나 1m 뛰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관리도 가능한데 조그만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장소도 협소하고 보통 반지하나 지하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경우에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두 분 다 자매가 함께 참석하신 건 두 분 다 문제가 됐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이쪽에 와서 전파가 된 걸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동선 자체가 좀 넓잖아요. 예를 들면 구로에 사신 분이 경기도에 있는 수지에 가서 예.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분이 또 돌아와서 다시 또 광명에 있는 복지센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확산이 되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즉
수도권 전체를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차단해낼 거냐 하는 부분이 방역당국의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도 그렇고 이번에 또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오니까 고령층 감염에 대한 어떤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방역당국에서도 이제 고령자들은 밀폐된 장소 모임 절대 가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절대 가시지 마셔야 되죠. 처음에 신천지 감염이 대폭 확대됐을 때 엄청난 많은 숫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20대, 30대가 많았었거든요. 신천지 교인의 특성상 그랬었고요. 이태원 클럽발일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20,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들은 그다지 없어요. 근데 요새 상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게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중증화가 되기 쉽고 또 오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렘데시빌이라는 약도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치료 기간이 길다는 의미는 이런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병상을 차지하게 되고 또 중증화가 되게 되면은 중증에서 중환자실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 있는 중환자실이 과연 다 확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병상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아마 지금 다 연습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 경증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마련할지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숙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고령자들께서는 밀폐된 장소나 어떤 그런 모임들 되도록이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공항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보도가 좀 됐습니다만 양천구의 탁구클럽에 다녀오신 직원분이신데 세관 직원이 이제 확진을 받은 겁니다. 근데 탁구클럽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보면 물론 이제 뭐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마스크를 쓰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하는 경우에는 거의 확진 사례가 많이 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탁구장 전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예. 대부분의 탁구장 환경이 밀폐된 시설이라는 의미는 지하에만이 예. 뭐 새가 싸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탁구를 뭐 2, 30분 치는 것이 아니라 바꿔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치고 복식 같은 거 치게 되면 상당히 밀접한 그렇습니다. 접촉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마스크 다 안 쓰고서 치시면서 비말이 굉장히 나오기 쉽죠. 예.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옮긴다기보다 일단 그 많은 비말들이 환경 중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은 농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탁구 라켓 자기 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경우도 많고 탁구공은 꼭 공용으로 쓰게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런 데 있어서 공동인 접촉 감염에 의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전파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다른 밀접된 이 시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감염률을 나타내고 외부에 나갔을 때에도 이 사실은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염량, 처음에 초기에 들어오는 양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질병도 빨리 나타나고 중증으로 더 갈 수 있는 확률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탁구장이라는 이 환경은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었다 예.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뭐 비단 탁구장뿐만이 아니라 뭐 비슷한 약간 볼링장, 당구장 이런 데도 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당구장이나 보링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더 규모가 크고 실내가 크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숨차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볼링만 해도 굉장히 넓은 환경인 것은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네. 좁은 데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이 공동으로 접촉하는 것들도 공 같은 것도 자기 공으로 쓰는 건가 뭐 하우스볼이라고 해도 살균만 잘하면 되는데 예. 아주 좁은 환경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천 학원 강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본인의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좀 무리를 빚었었고 예. 한 달 만에 이분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확진을 받았고 무려 7차 감염까지 나온 상황인데 책임을 물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천시가 이미 고발을 했어요. 예전에 고발을 했고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날 치료가 다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됐고 어쨌든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제 경찰이 불러 조사를 반드시 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서만 42명, 그 전국적으로 80여 명 이상 7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학원 강사입니다. 뭐 이분이
그걸 뭐 전염을 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왜 처음에 본인이 학원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안 했냐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본인의 동선도 속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 본인이 학원에서 일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니까 접촉한 사람들 다 밝혔어 봐요. 빨리빨리 차단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거짓말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은 이걸 방역이 늦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간 거잖아요. 예. 이거는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들을 처벌해야만 또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일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의 79조하고 18조에 보면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사해보고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 돼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제대로 말을 안 해서 방역 당국이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됐고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방을 위해서 인천시나 아니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간 부분, 이 부분까지도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해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다시 되돌려받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한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방역 당국의 어떤 방역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가. 또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명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치까지 하지 않게끔 제발 숨기지 않아 주십사. 혹은 또 자가격리 도중에도 이탈하지 말아 주십사 하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좀 이런 사례들 짚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이탈자도 최근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팡 물류센터 10대 근무자가 2차례나 장소를 이탈했는데 이유를 보면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이 없어서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미리 방지할 수 없는 것인가, 대안은 없는 것인가,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사실 아무 증상도 없고 자기가 접촉한 것조차도 인식이 잘 안 되는데 2주일 자가격리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뭐 전화로도 확인하고 수시 방문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많은 숫자가 되면 이 공무원들이 이 작업에 한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밤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결국은 양성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2주일 기간 안에 확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위반했다고 그러면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자기 지인들도 물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위반 시에는 이 안심밴드를 차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인의 확인이 필요하고 예.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몇 명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또 괜찮지만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의심 환자의 동선까지도 다 자가격리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CCTV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감시하는 방법들이 좀 더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안 쓰고서도 뭐 녹화를 해둔다는 하는 방식으로서도 충분히 이런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예. 결국은 본인들의 시민 의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2주일 동안 어렵겠지만 잘 참으셔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얘기 좀 해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되면서 그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품귀 현상이라고는 하는데 워낙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중고 매장 같은 데서 뭐 리셀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공적 마스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일날 첫 판매를 했어요. 그때 78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마비가 됐어요. 접속 마비가 됐고 거의 막 10분, 20분 만에 다 동이 났거든요. 그리고 2차 판매를 8일날 했는데 이때도 10분, 20분 만에 모든 마스크가 다 판매가 돼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마트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마트 트레이드 센터만 지금 직접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상에서는 이것도 그냥 오부지 하자. 예, 지금 예. 우리가 마스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책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 얌체족들 같은 경우에 이거 많이 사놓고 이걸 온라인상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데 4배 이상 비싸게 팔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예. 부분은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행위를 하는 얌체족들에 대해서는 뭔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 국민들을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이 환경을 이용해서 이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상수를 이런 부분은 처벌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정부 대책은요. 일단 현재 4개 업체 9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이 비말 차단 마스크가. 근데 이걸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걸 생산하겠다고 식품의약품 안정처에 신청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현재보다 훨씬 많이 100만 개 이상, 하루에 100만 장 이상을 생산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만약 100만 장 이상이 이제 생산이 되면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될 걸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오부제를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 트레이드 센터는 2천만 장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요. 전국의 18개 점포에서 현장 판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웰킵스라고 회사가 처음으로 이거 만들었거든요. 네. 이 회사가 현장 판매를 20일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일단 며칠 동안은 더 지켜볼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오브제와 같은 공적 마스크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얘기 저희가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 꼭 짚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가져온 내용인데 해외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봐야 되는데 뉴질랜드 정부가 조만간 코로나 이제 우리 끝났다 종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외신 보도를 보니까 뉴질랜드 총리나 뭐 딸 이런 분들이 기뻐서 춤까지 추는 뭐 그런 보도가 또 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또 최초라서 지금 당장 방역 성공의 비결 이렇게 여쭙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모르잖아요. 혹시 상황이라는 게? 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1등이고 종식 선언을 15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종식 선언을 하려고 그러면은 마지막 환자가 사라진 후에 28일간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은 그게 가능하다 네. 하는 얘기고 사실은 뉴질랜드 인구가 482만 명밖에 안 돼요. 예. 우리의 10분의 1인데 환자가 1,504명이 생겼고 22명 사망했어요. 그래서 발생률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뭐 그다지 낮지는 않지만 사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이 2월 28일 날 처음 발생했어요, 환자가. 네. 우리는 네. 1월 20일인데 거의 한 달 뒤에 발생했고 바로 얼마 안 있어요. 한 20일쯤 지났을 때 환자가 28명밖에 안 되는데 뭐 해외 입국 다 금지시키고 100명 이상 집회 금지시키고 상점 공공기관 다 폐쇄시켜서 5주간 동안 강력한 봉쇄를 했어요. 예. 그리고 3월 23일에는 학교도 다 봉쇄하고 예. 그러고서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은 0명이 되기는 한 건데 네.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은 퍼지고 언젠가 또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해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해외에서 입국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만 0명이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 그렇죠. 이런 예, 예. 입국 금지를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입국이 되게 되고 그 사람들 안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 방역에서 막아내질 못해요.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죠. 예, 예. 네. 결국은 지금 봉쇄는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환자가 제로다. 예. 15일이면은 종식 선언은 일단 한다 하는 것이지만 사실 아직은 2단계에서 1단계로 해서 모든 사회생활은 다 할 수 있게끔 한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뉴질랜드가 잘한 부분은 진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빨리 격리시키고 빨리 봉쇄하고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봉쇄를 한 것이 사실은 뉴질랜드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1등으로 방역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빠른 진단 또 강력한 봉쇄 조치가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기상조일 수 있다. 저희가 정리를 하고 뉴질랜드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